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락 이후 며칠 빌빌거리더니 그래도 57,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오미크론 쇼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예단은 이르다라는 취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무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9,000달러 신고가 달성 이후에 20% 넘게 시세가 빠진 상황이지만 아직 장기 보유자와 채굴자의 공격적인 매도 신호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 시그널을 날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기술적 패턴에 근거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강세장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어떤 전망들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와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또 금 옹호론자인 피터 시프가 금의 가치를 놓고 트위터에서 논쟁을 벌여서 주목받았습니다. 요즘 피터 시프가 참 할 일이 없는지 비트코인 옹호론자들 트위터마다 찾아다니면서 비판성 멘트를 달고 있는데 이들 논쟁 사이에서 오간 숫자들이 나름의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글로벌 경제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얼마나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입니다. 전염력은 높다고 하는데 증상은 경미하다. 이 정도가 핵심적인 특징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연준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내비칠지가 꽤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어쨌든 반가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랠리 동력을 확보하면서 11월을 마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 번 더 거친 뒤에 랠리를 하게 될지 아직은 모호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요 이슈, 정보들에 대해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쇼크로 인해서 53,000달러까지 후퇴했었던 비트코인은 57,000달러 위로 회복을 하면서 나름의 동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장이다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33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42%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지난주 비트코인이 8% 하락했지만 52,956달러 핵심 지지라인을 지켜내면서 황소 세력이 상황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비트코인이 지지선 이상으로 유지되면 적어도 61,000달러 수준의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또 매도량이 적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단기적 가격 움직임이 약세처럼 보이지만 펀더멘털과 온체인 데이터의 전반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트코인은 54,000달러의 중요한 상승 추세 지지선을 테스트하면서 매우 중요한 기술적 지원 영역에 진입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최근 고점인 69,000달러에서 22%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데이터는 확고한 강세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기 보유자와 채굴자가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건 매우 낙관적인 신호다. 다만 주식에 대한 단기적인 불확실한 전망과 추가 장기 청산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53,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벤자민 코엔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수준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 기술 패턴에 근거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거시적으로 볼 때 여전히 강세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요 조정과 비슷한 25% 하락을 위해서 51,500달러에서 바닥을 다져야 한다. 과거에도 지지대 아래로 하락한 다음 주에 곧바로 반등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도 시장의 펀더멘털은 강세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급등 전에 가짜 하락을 한다. 늘 그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하락이 급등을 위한 힘 모으기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강세 전망을 전폭적으로 내놓고 있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CEO 앤소니 스카라무치는 좀 더 장기적인 추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CNBC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지난 1년 동안 펀더멘털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했다. 아마존과 비슷하다. 만약 1년 전 이야기를 했다면 비트코인 월렛이 1억 개가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2억 4천 개 월렛이 있다. 엄청난 성장률이다. 여전히 잠재력이 있고 매수 기회다. 레버리지가 없다면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아마존은 2000년도에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동반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해소시키고 있다. 내년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안 그래도 오미크론 쇼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인지 안전 자산인지 이걸 놓고 참 논란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명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와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옹호론자인 피터 시프가 트위터에서 논쟁을 벌여서 주목받았습니다. 피터 브렌트는 1967년 생산된 첫 금괴 주화인 크루거란드 이미지를 올리면서 1980년 이 주화를 구매한 뒤에 40년 넘는 기간 동안 3% 가치 상승에 그쳤다. 이건 국채 수익률조차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거래 팁을 준 피터 시프에게 고맙다. 이렇게 비꼬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터 시프는 금 가격이 1온스에 35달러에서 850달러로 올랐던 10년 강세장이 끝날 때 당신이 금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금을 탓하지 말고 당신의 부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탓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셀러까지 가세했는데, 그는 금을 돈으로 여기는 건 산업용 금을 브랜딩하려는 의도를 지닌 전문 판매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반박하자 피터 시프는 금은 수천 년 동안 돈으로 자리 잡은 반면 비트코인은 돈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투기에 사용되는 디지털 토큰일 뿐이다. 지속적 펌핑이 필요한 비트코인과 달리 금은 판매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이런저런 상황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11월은 랠리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월에는 무조건 랠리가 펼쳐진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나름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AMB 크립토는 비트코인 차트 유사성, 프랙탈을 근거로 하면 12월에는 100%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00% 상승한 2020년과 같은 방식의 궤적을 따르면 다음 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상 12월은 비트코인의 강세 달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쇼크 이후 일단은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공개된 정보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서 오미크론 이슈가 글로벌 경제와 통화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큰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과연 얼마나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전염력은 델타 변이만큼 강한데 증상은 경미하더라, 이 정도 분석만 이뤄진 상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오미크론이 백신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새로운 코로나 변이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상황인데 미국 연준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매파 측에서는 긴축 정책을 선회하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반면 비둘기파 측에서는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문디 에셋 매니지먼트의 린드로 갈리는 연준과 영란은행의 지금까지 스탠스를 볼 때 오미크론이 통화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
금융 조건은 완화적이고 인플레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연준이 더 이상 주저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위스덤트리 인베스트먼트의 전략가 케빈 플라나간의 경우에는 시장과 연준은 데이터에 강하게 의존한다. 앞으로 나올 인플레 관련 지표가 실질적으로 둔화되지 않는다면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좀 더 강하게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만큼 금리 인상 시점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HSBC 에셋 매니지먼트의 전략가인 조셉 리틀은 지난 24시간 시장 반응을 보면 성장 둔화를 걱정하고 있다. 통화 정책도 좀 더 비둘기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 야드니 리서치의 에드 야드니의 경우에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확률은 25% 정도다. 연준이 자신들이 어지럽힌 것들을 깨끗이 치워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에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CEO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이 물가 상승만 외치고 있는데 미국 경제에는 다른 위험성이 있고 이걸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자산버블 측면에서의 연준의 행동을 예측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이 15% 이상 과대평가돼 있다. 이 같은 자산버블이 낮은 금리 때문이라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버블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연준이 이 같은 자산 버블 폭발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연준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시장의 전망도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11월 29일부터 3일 동안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청문회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큰 우려사항은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집단에게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에 담긴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시면서 나름의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